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을 한 후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불편해진 경험은요?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져 손잡이를 꼭 붙잡았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겨울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70대 환자 한 분이 욕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날 이후 저는 65세 이상 환자 300명의 목욕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매일 목욕하는 분들의 80%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30%는 욕실 낙상 경험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서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밤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검사 결과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노인성 건조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평생 믿어온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상식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폭로하는 5가지 진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목욕 습관을 바꾸실 겁니다. 왜 현직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40년 넘게 동네 병원에서 어르신들 진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자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온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를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온몸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긁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건강하다. 하루라도 목욕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딘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좋았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살 박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목욕하는 게 일과였대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부인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한동안 고생하셨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늙고 혈관도 늙고 심장도 늙습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몸이 알아서 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특히 65세가 넘으면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됐던 게 이제는 사흘, 나흘이 걸려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걸 보는 거예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건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목욕하고 나면 피부가 더 가려워진다. 욕실에서 나올 때 어지럽다. 목욕 후에 몸이 더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매일 목욕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직접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책에는 운동하라고 나와 있지만 무릎이 아픈 분한테 무작정 운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제가 특히 충격받았던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73세 이순자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병원에 오셨어요. 진료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신대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왜 그렇게 자주 씻으시냐고 했더니 나이 들어서 냄새나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렇게 자주 씻으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피부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너무 자주 씻으면 좋은 균까지 다 없어져서 나쁜 균이 더 잘 자란다고요. 처음에는 안 믿으시더니 제 말대로 이틀에 한 번만 씻으시니까 한 달 만에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냄새 난다. 그래서 더 자주 씻어야 한다. 사실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나이가 들면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욕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에 피부 질환이 생기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65세 이상이라면 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목욕해야 안전하고 건강한지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피부 장벽과 보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하고 나서 온몸이 하얗게 일어나는 경험 해보셨나요? 특히 겨울에 더 심하죠? 그게 바로 피부가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제가 작년에 만난 76살 최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팔과 다리가 온통 빨갛게 긁은 자국투성이었어요.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어르신 혹시 목욕 자주 하시나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30분씩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원하고 개운해서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피지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이에요. 이게 있어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나쁜 균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이 보호막이 다 씻겨 나가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생기는데 60대가 넘으면 사흘 나흘이 걸립니다. 70대는 일주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또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계속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최영숙 씨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피부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있어야 비가 와도 안 새잖아요. 그런데 매일 지붕을 벗겨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겠죠? 피부도 똑같아요. 보호막을 계속 벗겨내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나쁜 것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목욕하시고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압급병과 낙상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3년 전에 만난 81살 김태수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군인으로 사셨던 분인데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저녁에는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새벽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부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생긴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튼튼해서 금방 조절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특히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욕실 낙상 사고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대부분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일어난 사고들이었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게 더 위험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태수 씨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 드렸어요. 어르신,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목욕 피하세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거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밥 먹고 바로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70대 초반의 박미자 씨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점심 먹고 나면 꼭 목욕탕에 가셨대요. 밥 먹고 나서 목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개운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빨리 병원으로 모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무서워서 혼자 목욕탕에 못 가신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서 이와 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로도 피가 가야 해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서 더 위험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식사 후 한두 시간은 쉬었다가 목욕하세요. 그리고 공복 상태도 피하세요.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지럽고 힘이 빠집니다.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30분 정도 후에 목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컨디션과 관련된 문제예요. 몸이 안 좋을 때 목욕하시는 분들 계시죠? 작년 겨울에 제가 만난 74살 정수영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감기에 걸렸는데 땀을 빼면 낫는다고 생각하셔서 뜨거운 물에 1시간 넘게 들어가 계셨대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와서 보니까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됐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땀 빼라고 하셨잖아요. 젊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특히 열이 있을 때는 절대 뜨거운 목욕하지 마세요. 체온이 더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가볍게 샤워만 하시고 충분히 쉬는 게 더 중요해요.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그게 더 빨리 낫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음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78살 윤석호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시고 목욕하는 걸 낙으로 사셨대요. 술 마시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은 정말 위험하다고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거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물에 너무 오래 있어도 모르고 미끄러져도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제가 윤석호 씨한테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어르신 술 드신 날은 목욕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서너 시간은 지나고 물도 충분히 드신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본 사례들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위험들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상태에서 밥 먹고 술까지 한잔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몇 배로 커지는 거죠.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큰 것 하나 잘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죠.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는 문제. 둘째,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생기는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 셋째,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위험. 넷째,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의 목욕 문제. 다섯째, 술 마신 후의 목욕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목욕 관련 사고는 정말 흔해요. 그런데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82 강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지키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분도 매일 목욕하셨대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강순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욕실에서 넘어진 후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술하고 재활하는 데만 1년이 걸렸고 그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것도 괴롭고 무엇보다 제가 제 몸을 못 가누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할 때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주일에 2번만 목욕하시고 나머지 날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신대요. 목욕할 때는 꼭 딸이나 손녀가 있을 때만 하시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시간도 15분 이내로 하신답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랑 손잡이를 설치하셨어요. 제가 강순자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찝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불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목욕 횟수를 줄이니까 오히려 목욕할 때 더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도 변합니다. 젊을 때 좋았던 습관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횟수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샤워를 더 자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매일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에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해요. 나머지 날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겨드랑이, 중요한 부위만 닦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세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36도에서 38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도 상하고 혈압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짧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대를 잘 선택하세요.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해요. 이때가 우리 몸의 혈압과 체온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꼭 가족이나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보습제는 필수예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온몸에 발라주세요.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보습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바르는 거예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다섯째, 욕실 안전장치를 꼭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목욕 의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에 돈 아끼지 마세요. 한 번 넘어져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제가 79살 이정민 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제 조언대로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6개월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매일 씻었는데 이틀에 한 번 씻으니까 뭔가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피부가 덜 가렵고 목욕 후에도 덜 피곤하더라고요. 이정민 씨가 특히 좋아하신 건 목욕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매일 하던 걸 2, 3일에 한 번 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진대요.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놓고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고집 부리면서 젊을 때처럼 살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상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고급 자동차 같아요. 함부로 다루면 금방 고장 나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잘 달릴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럼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목욕이 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자주 씻는 편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2, 3일에 한 번 샤워하는 게 보통이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삽니다. 오히려 피부 질환도 우리보다 적어요. 깨끗한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걸 부정하지 않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65세가 넘으면 매일 목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내로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습제 바르시고 욕실 안전에도 신경 쓰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5세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목욕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래요.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